반갑습니다. 예고 드린 대로 오늘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ow Information Gives You Competitive Advantage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한번 이제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처음부터 이제 가치 사슬이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 관점에서 이제 회사에 하는 일, 프로세스를 어떻게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냐 할 때 그 중심축이 될 그 가치 사슬에 대해서 볼 텐데, 그 회사가 하는 일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근데 그거 이제 보기 전에 가치 사슬이 뭐야? 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해주는 듯한 설명이 있습니다. 가치라는 거는 고객이 그게 뭐 상품이든 서비스든 그게 혹은 합쳐졌든 고객이 굳이 돈을 주어가면서 살만한 거를 이제 양으로 측정 하는 게 가치인 거죠. 고객이 느끼는 가치라 하면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크다는 건 그만큼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 뭐 이런 느낌. 그 반대라면 더 적게 지불하겠죠. 그게 이제 가치고. 근데 왜 사슬이야? 왜 사슬이야?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그 가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회사가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마치 사슬처럼 연결돼 있는. 인터디펜던트라는 말이 있는데 뭐 상호 의존적인, 그러니까 혼자 인디펜던트라는 게 이제 독립적인 거잖아요. 그 인디펜던트 하지가 않아. 혼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뭔가 이렇게 엮이는, 서로 의존하는, 그걸 이제 인터디펜던트라고 하는데, 하는 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사슬처럼 보여서 사슬인 건데, 연결되어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링키지라는 게 있죠. 링키지. 연결되는. 이제 저 말이 그냥 연결이지만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 이제 수도 없이 다룰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링키지를, 연결을 어떤 사슬의 모양으로 표현해서 이제 가치 사슬이라고 이름 지어진 거죠. 그래서 가치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기술 기반으로 이제 하나씩 더 파고 들어가는 거를 이번 한 학기 내내 다룰 텐데, 살짝 경제적인 측면이라는 건 뭡니까? 라는 거를 살짝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지금 있는 저 가치 사슬이 이제 저기도 다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들 거 아니야. 근데 저 돈 드는 그 원가보다도 가치를 조금 더 높게 만든다면 그 차이는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고객들이 굳이 돈을 지불할 만큼의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 원가는 그거보다는 적어야 그 차이가 이익이 될 것이다. 뭐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저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 가치 사슬을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뭐 매출, 비용, 뭐 이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실제 해야 되는 일이 뭐야? 했을 땐 그거를 기술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가치 사슬의 의미는 좀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치 사슬이 이렇게 생겼고, 크게 지난 시간에 봤듯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원하는 활동과 또 본원적인 활동이라고 하는데, 프라이머리 액티비티, 실제로 돌아가는 거는 이제 프라이머리인 거고, 그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이제 위에 부분인데, 보통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폼 인프라스트럭처는 뭔가 뭐 경영 지원에 들어가 있는 뭐 기획의 기능이라든지 회계 재무의 기능이라든지 뭐 총무의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회사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 거고, 뭔가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기술이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사람과 관련된 건 휴먼 리소스,
그다음에 실제 기술은 이제 테크놀로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저걸 이제 뭐 R&D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를. 그다음에 그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있으면 좋은데 그걸 어떻게 없으면 외부에서 조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조달이라는 뜻의 procurement, 구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조달이 더 맞겠죠. 어떻게 해서든 조달하는. 제가 참고로 제가 입사하자마자 들어갔던 팀이 구매팀이었는데 프로큐어먼트 팀이라고 했었어요. 잠깐 있었습니다. 잠깐 있다가 전략기획팀이 만들어지면서 합류하게 됐죠. 저 서류 작업이 진짜 많아요. 구매팀 있으면 맨 하는 게 견적 써주고 발주서 내고 뭐 하는 엄청 서류 작업이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 자, 그래서 실제 저런 것들의 지원을 받아서 실제 하는 일들은 뭐냐? 이건 되게 쉬워요. 그냥 생각하면 나오는 그럴 법한, 뭘 만들려면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뭔가를 만들려면 이제 재료가 있어야겠죠. 재료를 이제 들여오는 게 이제 인바운드 로지스틱스라고, 물류 이제 들여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뭔가 회사에서 만들어야겠죠. 뭐 만들든지 조립을 하든 뭐 가공을 하든지, 아무튼 회사 내에서 뭔가를 하는 걸 이제 operations, 뭐 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만들었으면 이제 내보내야지. 내보내는 거 이제 out, in 들어왔으니까 이제 out 나가야겠죠. 나가는 물류. 그러면 이제 마케팅하고도 세일해서 팔고, 팔았으면은 이제 고객 서비스 해줘야 되고, 이건 되게 쉽죠. 뭔가 그냥 그럴 것 같은 걸 이렇게. 이거는 밑에 본원적 그 활동은 회사마다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죠. 회사의 특성마다 알맞게 저걸 그려 넣으면 되겠죠. 자, 근데 이런 게 이제 살짝 어려운 개념이 나와요.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과 뭔가 트레이드 오프, 상충작용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하는데, 저게 개념이 이제 처음 봤을 때 조금 헷갈리고 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얘기했는데, 최적화라는 건 부분의 최적화도 있지만 전체의 최적화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전투에선 지더라도 전쟁에선 승리해야 된다. 이게 저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로 쓰면 이거죠. 부분의 최적화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부분의 최적화를 포기하더라도 전체의 최적화를 이뤄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고. 그럼 부분의 최적화를 추구한다는 건 뭐겠어요? 모든 부분의 비용을 다 저렴하면 좋겠어. 이것도 뭐 인바운드 물건 싸게 들어오는 것도 좋겠고, 뭐 제조하는 것도 쌌으면 좋겠고, 나갈 때도 쌌으면 좋겠고, 뭐 마케팅 세일즈 이거 최소로 했으면 좋겠고, 서비스 가능하면 안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부서 내에서의 최적화일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물건이 안 팔릴 수도 있죠. 뭔가 안 좋아. 그거는 이제 전투에서는 다 이겼지만 전쟁에선 질 수도 있는 거고, 전체 최적화를 하려다 보니 부분에서는 좀 뭔가 부분에선 최적화를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인 거죠. 이걸 취하기 위해서 이걸 버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걸 하고, 뭐 이런 게 상충하는.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아티클에서 예를 들어준 게 이런 거죠. 때로는 뭔가 부품도 되게 비싼 걸 써. 마케팅에도 뭐 돈을 많이 들여. 뭐 하다 보면, 아니죠. 여기서 뭐 들여오는 것도 잘하고, 뭔가 설계도 잘하고, 설계는 어디다, 여기인가? 설계도 되게 비용을 많이 들고, 부품도 좋은 거 쓰고, 아무튼 뭐 요 두 개였던 것 같아요. 얘는 이랬던 것 같아요. 들여오는 것도 좀 비싸게, 애당초 설계도 좀 공을 들여. 이렇게 높여놓으면 왜 이렇게 비싸게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고객 서비스의 비용이 확 줄어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거와의 관계. 쉽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투엔 설령 몇몇 전투에선 져도 전쟁에선 이겨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시 또 밸류 체인이 나왔네. 무슨 설명을 드리려고 할까요? 자, 이것이 코오디네이션, 협조, 하금, 중간 조율, 그런 거고, 더 중요한 개념은 이런 거죠. 링키지 매니지먼트. 그래서 링크, 이게 뭔가 어떤 활동들이 그 독립적으로 있는 게 인디펜던트가 아니라 인터디펜던트, 상호 보완 의존적, 상호 의존적. 그러니까 얘만 잘한다고 각자 자기가 할 일 잘해가 아니라 회사의 전체 일이라는 건 협조가 잘 돼야겠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물류 처음에 들어오는 거, 야 많이 열심히 들어오는 게 잘하는 거야 했을 때 막 들여오는 것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선 지금 생산도 못하고 있는데, 처리도 못하고 있는데 막 갖다 자기네 일 열심히 한다고 막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전체적인 협조 속에서 이런 연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쉬워요? 엄청 어렵죠. 만약에 얘는 만약에 그냥 많이 들여오는 것만이 자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근데 얘네가 일이 처리가 안 돼. 뭔가 이유가 있어서 처리가 안 돼. 그렇다고 얘가 단순하게 야 우리 못 만드니까 물건 덜 들여와. 알았어 이러지 않을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인센티브 받아야 돼. 우리 인정 받아야 돼. 이러고 이제 막 그때 이제 나서서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책임자들이 전체적인 것들을 조율을 해줘야 되죠. 그게 이제 코오디네이션인 거고, 이런 연계 관리가 잘 돼야 된다. 이게 말이 쉽지 실제 이제 회사에 갔을 땐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경쟁 우위의 어떤 소스가 될 수 있다. 원천이 될 수 있다. 경쟁 우위.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원천이 될 수 있다. 왜냐? 이 우리 회사가 쉽지가 않으면 다른 회사도 어렵기 때문이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나중에 프로세스 하면서 다루겠지만 너무 좋아서 지금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아티클에서는 그런 부분은 안 나왔는데, 이게 요즘에 벤치마킹 한다고 해서 막 서로 베끼잖아요. 단순 부분적인 기술은 베낄 수가 있어. 하지만 이 조합된 이런 부분들을 베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베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회사가 전체가 맞물려 돌아가는 이런 노하우는 뭐 핵심 인재 몇 명 빼간다고 해서 설계도 몇 장 가지고 온다고 해서 이게 카피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쓱쓱쓱쓱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실전적인 내용에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지만 반대로 너무나 어려운, 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프로세스를 깊게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더 아까는 밸류 체인이었잖아. 체인을 넘어서 어떤 밸류 시스템, 이게 이제 산업 전체를 보자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공급자가 있으면 회사가 있고, 또 유통에 넘겨서 채널에 넘겨서 그 최종 사용자까지 전달되는 뭐 이런 게 이제 산업을 전체를 보는 건데,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림을 넣어봤어요.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는 하나죠. 이제 공급자들은 되게 많을 수 있어. 그리고 채널도 되게 많을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최종 사용자나 한 회사에 있다고 이제 생각했을 때,
이것도 이 사이에서 이제 링키지, 연계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복잡하게.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했을 때 뭐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다 보면 어떤 사업의 아이템 혹은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서 어떤 이런 부분이 지금 뭐 병목 형상이 좀 막혀 있구나, 이런 부분을 뚫어주면 뭔가 더 잘 되겠구나, 뭐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거를 관리하는 거겠죠. 뭐 ERP 하면 이제 회사 내에 그런 걸 거고. 아무튼 그 근본에는, 그 기반에는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가치 사슬의 입장에서 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업계 전문가가 된다는 건 이런 걸 그릴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고, 대화를 할 때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까 전체의 그 링키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렵고 뭐 그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한다, 그걸 넘어서 업계 가치 사슬을 이해한다, 뭐 가치 시스템을 이해한다, 그건 대단한 핵심 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어떤 산업의 깊이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내가 IT까지 잘 알아? 우와, 이건 진짜 대단한 인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산업 전문가 플러스 IT 전문가,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산업의 빅데이터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 산업에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 이걸 연결해서 내가 어떤 내 무기, 내 강점으로 내세우면 이걸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인재가 되자 하는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래서 뭐 다시 제가 했던 얘기 다시 정리한 겁니다. 이런 링키지, 연계가 어떤 상호 의존적인 서플라이와 채널, 그러니까 내가 공급받아서 물류에 주는 이런 전체적인 그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그래서 이런 멋있는 말도 이제 짠 나왔네요. 경쟁 우위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가치 사슬의 함수다. 함수가 뭐예요? 함수가 이거 아니겠어요? 이건 이제 아티클에 없는데 제가 넣은 거고요. 그래서 X, 뭔가 투입하는 거에서는 원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거고, 그 산출되는 Y 측면에서는 어떤 차별화,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차별화 관점. 또 하나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상품을 얼마나 다양화할 것이냐, 얼마나 넓은 지역을 감당할 것이냐, 얼마나 넓은 곳에서 소싱을 해올 것이냐, 공급을 받을 것이냐, 그게 지역적이 됐던 고객층이 됐건 그거를 그 범위를 넓게 할 수도 있고 좁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전략의 세 가지 답니다. 벌써 IT를 중심으로 다루니까 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차별화 전략, 원가 우위 전략, 포커스 전략이라는 본원적 그 기본적인 전략 세 가지가 뭐 이런 함수에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간이 엄청 갔네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나 봐. 밸류체인도 변하고 있다. IT가 발전함으로 해서. 그래서 기존에는, 예전에는 그 밸류체인이 두 가지로 나눠둔다면, 이제 그 컴포넌트라고 그랬는데 구분을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그 피지컬한 것과 물리적인 것과 정보 처리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물리적인 게 중요했다. 왜냐? 옛날에 물건이 없었잖아요. 물건이 없으니까 이제 만들기만 하면 팔리던 시대에는 물건이 훨씬 중요하죠. 그냥 정보 처리 부분은 그냥 보조적인 거, 사람이 대충 어떻게 알아서 그냥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사람이라고는 했지만
결국은 어떤 사람의 인지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IT라는 건 그 인지 능력을 컴퓨터가 대신하는 거죠. 점점 물리적인 것보다는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 급속도로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 사슬도 IT가 지배하고 있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지금 더 그렇죠. 물건은 넘쳐나죠. 물건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파느냐가 더 팔게 하느냐, 팔리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고객한테 더 보이느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 훨씬 중요해지는 시기가 된 거죠. 이 아티클이 나온 1985년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0분이 살짝 넘었네요. 자, 그래서 이런 변화는 가치사슬의 변화뿐만 아니라 상품도 변한다. 저 테슬라를 예로 들었는데 뭐 말 다 했죠. 테슬라 타보셨어요 혹시? 딱 열어보면 뭐 아무것도 없어. 뭐야 이게? 깡통이야? 할 정도로 그냥 저 화면 큰 거 하나 있고. 제가 2010년도 초반인가? 미국에 있을 때 큰 쇼핑몰에 갔는데 매장이 있더라고, 테슬라. 들어가 봤는데 막 열어봤는데 뭐야 이거 장난감인가 할 정도. 테슬라가 뭔지도 몰랐고 그때 뭐야 그냥 그러고 구경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완전히 이게 자동차인지 쌩쌩 달리는 자동차인지 스마트폰인지 할 정도로 엄청 변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 아티클에서 이런 엄청 멋진 말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산업의 성숙도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멋있어. 산업 성숙도라는 건 없다. 성숙한 산업이라는 건 없다. 더 이상 사업을 하는 성숙된 방법이 있을 뿐이다. 멋있지 않아요? 전 되게 멋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1985년도에 했을까? 뭐 이런 거죠. 옛날에 그 비디오 가게에 있을 때 비디오 테이프 관련된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는 산업은 이제 뭐 사양 산업이다. 하지만 그거를 단순히 비디오 테이프 대여가 아니라 비디오 테이프 혹은 DVD 대여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랄까요? 뭐 그런 식으로 보면 지금과 같은 그거 뭐예요? 그거 넷플릭스인가? 뭐 그런. 그러니까 어차피 보는 건 똑같은 거냐. 고객이 영화를 본다. 뭐 똑같은 활동인데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느냐. 그 방식의 성숙은 있어도 산업의 성숙은 없다. 또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 또 확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1985년도에 35년 전에 이렇게 또 멋있는 말을 하셨던 분이 계시구나 하는 감동을 받으면서 23분이나 했네.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